모든 사람들이 경쟁을 멈추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세상.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았어야 되는데 전 인류가 만들어놓은 이 팬데믹,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많이 쓰고 더 많이 가진 국가가 더 많이 소비하고 한 결과물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의 피해는 전 인류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 백신의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조차도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대 국가, 또 한 국가 안에서의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어떻습니까, 스님? 참 이 안타까운 모든 인류에게 온 현상인데도 그것을 대응하는 방식, 또 대응하는 방식에서 혜택받는 정도는 또 차별이 있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 그런 문제가 풀려지려면은 어쩔 수 없이 정치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위임하고 국민이 위탁한 권력을 어떻게 쓰면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것도 선택은 국민한테 있지만은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지 되는데, 그런 그 상호 간의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권력 잡으면 지 맘대로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볼 때는 일정한 부분은 좀 최소한 데 먹고 자고 입고 병원에 갈 수 있는 틀은 국가가 책임지는 세상으로 가야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예, 가장 기본적인 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료, 저는 그걸 쿠바 같은 나라로 보는데, 물론 가난하고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행복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쿠바로 좀 보거든요. 그러한 그 시스템 자체가 정착되려면은 교육부터 처음부터 경쟁을 해서 이기고 1등을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판검사 되고, 그래서 재벌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이게 시스템화가 됐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에. 나는 이런 나라는 그냥, 제가 거친 말이긴 하지만 이건 같은 나라라는 거죠. 이게 비정규직의 아이들은 나중에 또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나라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좀 출발선이 좀 평등해질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거는, 나는 그걸 정치로 보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좀 이 천박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극단에 와 있고, 부가 대물림되고, 가난이 세습되고, 심지어 학벌조차도 세습되는, 이게 참 엄혹한 시절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계급사회가 된 거죠. 계급사회가 되는 거죠. 네. 종의 자식이 옛날에 종이 되듯이 지금은 비정규직의 자식은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 참 기가 막힌 세상인 거죠. 이런 걸 좀 형평하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스님께서 자주 하시니까 답하다. 나중에 또 혹시 빨갱이란 말씀은 안 들으셨나요? 저는 저 봉은사에서부터 저 신도들이 갱이 스님이라고 했어요. 빨자는 빼고 그 빨갱이라고 그러면 좀 숭악해 보이니까, 아이고 우리 갱이 스님이라서 저는 난 갱이다. 난 갱이다. 네, 참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안타까운 한국 현실입니다. 이사장님, 그 팬데믹 좀 말씀 좀 더 이어가면, 평화생명 동산에 여러 식물도 심고 예전에 와서 못 봤던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는 자급하고 순환하는 게 지축령이니까 지금 한 7할은 넘었어요, 자급률이. 제 생각으로는 이제 새마을 회장할 때도 그걸 꽤 주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농촌 마을이 37,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한 마을에 한 3개씩만 하면 전기가 마을이 자급이 다 되고, 유기농 하는 반면적이 한 2,000평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농촌이 식량과 이 전기를 자급을 하는 작은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또 도시는 도시대로 할 수 있어요.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좀 더 제대로 빨리 하려면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거를 지방정치와 중앙정치가 그런 걸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자기네들이 도와준대요. 시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새 대통령 후보에 나온 사람들이 뭐 수십 명이라서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기후가 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 위기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에 놓고 모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들을 안 해, 누구나. 공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끼리 공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자연한테 그 잘못한 불공정은 왜 얘기를 안 하냐고. 도대체 대통령이라는 게 진단을 좀 잘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사람인데 뭘 자꾸만 푼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자꾸 해. 뭘 주겠다고. 그건 배급 주는 사람이지 지도자가 아니에요. 결국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라도 자꾸만 얘기를 해서 그걸 고쳐서 그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아, 지금 중요한 게 이런 거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국민들이 주체로 일어나도록 하는데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바꾸게 하고 판을 그렇게 바꿔주는 게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그 이사장님 이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 회장 하시면서 젊은이들에게도 정부에서 가급적 귀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젊은이들이 정말 귀농할 수 있는 조건, 의식주 이런 거라든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국가에서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좀 말씀을 좀. 하여튼 농토가 그 얼만큼 줄었나 하면 1970년에 국민 1인당 경지 면적이 한 280평 조금 넘었어요. 1인당? 예, 1인당. 아주 알뜰살뜰하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 먹는 건 됩니다. 그 당시가 식량 자급률이 그 80% 좀 넘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90평이 안 돼요. 그게 사실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젊은이들은 시골로 오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고 싶은 그 뜻을 잘 헤아려 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이 돈 얘기만 해. 돈 때문에 꼭 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억대 농부가 꿈이 아니거든. 내가 자연 속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고 나를 실현하고 싶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오는 사람보다는 좋은 뜻으로 오는 사람이 지역을 살려냅니다. 돈 때문에 오는 사람은 어딜 가거나 자꾸 말썽을 일으켜. 소송 좋아하고. 그러니까 정책을 진짜 바꿔야지. 여야 가릴 것 없이 대통령 후보 중에 공정 얘기는 입버릇처럼 다 하는데 자연에 대한 공정, 불공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무도 얘기 안 했죠. 더불어 뭐 기후 얘기도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또 기농이라든지 이런 근본 문제건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어떻게 인프라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대선 후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 지구 뭐 크게 보면 진짜 그 생명 공동체인데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잘 먹고 잘 살라고 막 왕창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망가졌구나.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 지방의 역할과 농업의 역할 또는 바다의 역할, 산의 역할이 이게 나와요.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딱 그 어렵지 않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근데 그 생각들을 덜하고 그러니까 좀 딱딱한 말로 하면 근본적인 문제와 기본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게 같이 엉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인 얘기만 자꾸 가지고 그중에서도 일부인 돈 얘기만 가지고 이걸 풀으려고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죠. 더 나빠지는 거지. 이번 선거 때 그거를 많이 뭐 확 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만 꽤 이렇게 바꾸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지금 말씀대로 이런 대선을 계기로 해서 일종의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정책 교환이라든지 그런 문화운동의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저는 우리 정성원 이사장님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갔을 때 너무 뜨악한 거예요. 새마을운동 그러면은 새벽정의 훈련내, 새아침이 발견내, 이 관변단체, 박정희 정권 당시 만들었던 관변단체고 그 얘기가 생각나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새마을운동 하면은 잘 살아보세. 그럼 잘 살아야지 되겠죠,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잘 산다는 이 가치가 물적 그런 욕망, 충족 그것을 가장 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왔던 아주 저급한 저질적인 천민 자본주의 사상으로 아무 철학적 자기 권위 없이 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왜 살까? 이러한 전제가 붙질 않는다면은 짐승하고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짐승도 배부르게 먹고 싶고 따뜻한 데서 쉬고 싶고 암놈 순놈 만나면 짝짓기 해서 애 낳고 싶고 기본적인 욕망은 똑같아요. 인간과 짐승을 가르는 거는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자기 고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싹 없어져 버리고
그동안에 해방 이후부터 걸어왔던 한국 사회는 짐승이, 어떻게 하면 짐승이 될까? 그쪽으로 치달려왔다는 거죠. 어떤 가치가 과연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일까에 대해서 지극하게 진심으로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런 시간 속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면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부자 되세요. 747, 경제 발전, 5개년 개혁. 이따위 짓만 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난 이게 결국은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뭐 귀농을 하든지 도시로 가든지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의 틀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어떤 그 혁명적 전환 같은 게 와야지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뭐 누가 되고 뭐 국회의원이 누가 되고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대를 하기가 참 난망하기도 한데 국민들 스스로도 이제 스님 말씀처럼 많이 물질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뭐 천민자본주의 속에서 승자 독식에 익숙해져 있고 뭐 영끌을 해서라도 물론 그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이제 주택 마련에 대한 뭐 욕구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간 언론도 그렇게 몰고 가고 심지어 교육에서조차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얼마를 많이 가질 것이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획득할 것이냐,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가질 거냐 이런 거에다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 같고 국민들 스스로도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대선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두 이사장님께서는 특별히 훌륭한 후보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훌륭한 생각을 이제 하겠죠. 그걸 이제 기대를 하고 우리가 이곳으로 갑시다. 그걸 좀 많은 사람들하고 정리를 해서 그걸 좀 공론화하는 그 역할은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이 공론화되고 네. 국민들이 몰랐던 부분도 알게 하고 중요한 부분도 알리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대선 선거판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현실을 그냥 좀 벗겨놓고 얘기할 때가 안 됐냐. 얼마 전에 그 뭐 파주에서 뭐 행사가 있었는데 불평등 한미 방위 조약 때문에 뭐 여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느냐? 왜 우리는 미국의 거의 식민지와 다름없다는 얘기를 왜 못하냐? 국방에 대한 문제는 결국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주권 국가냐? 이 얘기를 왜 못하냐는 거죠. 이제 공개적으로 털어놓고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미국으로부터 당당하게 우리 주권을 그렇다고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동북아시아 지정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강대국 탐방원에 있는 나라로서 결정을 내릴 문제라고 보지만은 우리가 자주적이고 자존적이고 자립적인 그런 국방과 외교 정책은 갖고 가야지만이 자부심도 갈고 우리가 갈 길을 찾아갈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미국과의 관계는 엎어놓는데 미국의 배후에는 언제든지 일본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전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아주 노골적인 친일 발언을 하는 학자들도 막 나타납니다. 뭐 램지어 교수뿐만이 아니라 옹호하는 한국의 학자들도 있고 마치 이제 일본의 극우 세력이 하는 발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많이 그렇게 하는데 분단된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뭐 기득권 세력이라고나 할까요? 그들이 이제 여러 분야에서 좌파 머리 또 항공 이데올로기 머리를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재생산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가의 기본적인 바탕 틀 속에 저희들이 국시가 반공이었습니다. 자기 철학이 없이 남의 걸 반대하는 게 국가의 국시 1번이 되는 나라에 사는 겁니다. 너무 비참하죠. 우리는 어떻게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너희를 반대하겠다는 겁니다. 일제 때 친일했던 것들이 죄잖아요. 민족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독립운동하는 그 했던 분들이 탄압받고 억압받고 했던 것들은 결국은 친일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갖고 그분들을 잡아넣기도 하고 탄압하고 죽이기도 했던 거 아닙니까? 제재하는 법적 제도 중에 하나 이제 국가보안법일 수도 있는데 그 국가보안법의 뿌리는 저 일제 강점기 때 치안법, 치안유지법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온전하고 있습니다. 촛불의 거대한 그 참 함성 속에 탄생한 정말 정권이라서 그런 국가보안법 정도는 끈하게 참 정리할 줄 알았는데 그저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면서 허탈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각성하고 또 보는 시야도 더 넓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우리의 염원은
좌절되지는 않겠다는 그런 희망에 끊어놓지 않습니다. 그 촛불의 함성으로 새롭게 이제 탄생시킨 정권인데 이게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이 오히려 더 증폭되는 지금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게 됐죠.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하고 인연도 많습니다만은 어떻게 들어가서 저 짓들을 하고 있을까? 지금 그 실망하는 것 중에 뭐 많겠습니다만 남북 관계에 대해서 또 실망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일 실망한 게 저는 남북 분단 관계고 제일 잘한 거 하나는 일본하고 지소미아 때 끝까지 맞서면서 일본에 굴복 안 한 거, 그건 전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잘했다라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남북 문제는 그 제가 몇 번 목숨을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있고 또 분단 상황 상태를 지속시키려고 그러는 군부라든가 뭐 정보 뭐 기관 뭐 사법부라든가 다양한 방면에는 지금도 분단 상태가 유지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저는 보수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단을 유지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몰입애들입니다. 남북 문제를 4.27, 9.19 평양 때 갔다 와서 바로 개성공단, 금강산, 미국 묻지 말고 그냥 풀어놓고 미국하고 협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일본이 뒤에서 또 미국 국회의원들 돈 줘가면서 그거 막아야 된다, 큰일 난다. 이러니까 결국은 우물쭈물하다가 기회 다 놓치고 지지율 떨어지고 저쪽은 세력화돼 버렸고 이러니까 결국은 통일은 다시 또 북쪽은 북쪽대로 굉장히 겁박한 게 북쪽이거든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위협도 느끼고 경제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걸 풀어주려면은 북쪽이 겨우 나 건드리면 이 핵 가지고 막 개판 칠 거야. 그냥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런 거 아닌가요? 북쪽이 그걸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미국에다 쏠 수 있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스님 보시기에는 이제 북의 생존 전략일 수밖에 없다. 살기 위해서 방어 차원에서. 벌의 침으로 봅니다. 벌의 침. 벌은 침 쏘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도 죽는 거죠. 그럼 북쪽이 핵을 쏘면 북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뭐 고슴도치가 털 잔뜩 세우고 있는데 너 그거 깎어. 그거 깎으면 내가 앞으로 너 잘해줄 거야. 그럼 고슴도치 털 깎으면 와서 밟을 텐데 깎겠습니까? 기후위기를 극복을 못하고 생명이 절멸이 되면 통일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자기 고민 같은 것들을 인간이 짐승과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